자, 이제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자 중에서도 개발 조합 나왔죠? 조합만 따로 띄워서 설명하고 조합뿐 아니고요. 실시계획과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 방식까지 해서 다 보겠습니다. 자, 조합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좀 전에 저희가 시행자 할 때 조합이 나왔죠. 조합이라는 것은 이 설립되어져 있어야 조합이 시행권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전에 먼저 조합들이 활동할 때 바로 도시개발 조합이라고 하는 이 조합 단체를 먼저 설립해야 됩니다. 설립한다. 그래서 모든 조합은요, 설립 인가 받습니다. 인가 받고 나서 인가를 받는데 요 인가는요, 이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은 인가 받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다시 인가 30일 안에 법원 가서 법인 성립 등기까지 해야 그때부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의 설립 동의서를 첨부해야 인가를 딱 내어줍니다. 이때요, 조합의 설립 동의라는 것은 우리 환지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요 동의서가 들어와야 인가를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합이 설립 인가되어지면 이 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라고 합니다. 당연히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조합은요, 동의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구역 내에서 토지를 가진 소유자이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싫든 좋든 조합원이 됩니다. 싫다, 팔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딱 되어지면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업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권리란 것은요, 앞으로 조합총회에서 각종 어떤 결정할 때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이 발생한다가 등장하고요. 또 보시면 조합의 업무로서 활동에 필요한 각종 어떤 경비의 부담, 업무가 등장을 합니다.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담 업무를 일단 반대했다. 이행치 않습니다. 강제 징수를 위탁해서 징수를 합니다. 항상 징수 위탁하면 4% 띄워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원을 대표해서 조합의 임원들을 또 조합총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이 조합원 가운데서 없습니다. 임원도 다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임원도 다 토지당 소유자 이어야 됩니다. 임원들 조합장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와 감사는 장관에 따라서 명수를 정해서 둡니다. 두는데 요 임원이 될 수 없는 분들도 등장하죠. 해서 보시면 미금 한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안 되신 분들 임원 안 됩니다. 자, 또 금고 이상의 실제형 선고를 집행받고 집행 종료 2년 안 되거나 해당 행위 유예 중인 자 임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음 날 상실합니다. 정비사업과 좀 다릅니다. 이건요. 자, 또 항상 조합장은 이사회 의장과 또 전체 대의원의 의장과 총회 의장입니다. 또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 항상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이 문장 아주 잘 뜹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 또 보시면 100명이 아니고 이제 50명 바뀌었죠. 50명 이상일 때는요, 대의원의 전체 총회 사항들을 일부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이것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둡니다. 총회 사항들을 대행하는데 대행하지 못하는 금지 항목도 있다라면서 정관의 개정 변경을 못한다. 그 다음에 이 개발 계획과 환지 계획의 수립과 변경 이것은 대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잘 뜹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의 선임과 해임 이거하고 조합의 합병과 해산 결정은 대회에서 대행하지 못한다 등의 기본 틀이 있습니다. 이 틀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서 좀 확대하겠습니다. 4번 보세요. 자, 조합 설립에 나올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1번 조합원은요, 이 개발조합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유자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1번 X네요. 자, 2번입니다. 자, 우리 대원에 둘 수 있을 때 대원 수는요, 조합원이 50명 이상일 때죠. 그래서 100명이 아닙니다. X네요. 또 보시면 자, 개발 계획과 수립과 변경은 대원에서 대행하지 못한다 해서 3번쯤 맞습니다. 조합 설립 때 동의요건 면적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이죠. 그래서 X네요. 4번. 5번 가십니다. 주민대표의 이런 거 우리 개발조합의 명문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 딱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 필요하다. 1번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 동의자 수 산정할 때 보시면 항상 우리 2개 이상을 소유했다. 한 명으로 본다. 명수는 한 명입니다. 또 보시면 공유자다. 명수는 한 명으로 봅니다. 자, 또 국유자 등도 포함된다고 하죠.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자 각각 한 명씩으로 본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 가시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했지만 동의했지만 설립인가 신청 전에 그 동의 철회 당연히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자, 국유지, 공유지도 포함된다. 포함됩니다. 아직 포함되지만 사적인 동의 먼저 받아보고 난 다음에 뒤에 보충된다라죠.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6번입니다. 조합 임원 설명의 조통에서 무엇이냐? 이사도 당연히 임원이고 임원도 당연히 조합원입니다. 조합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맞고요. 2번 가시면 이사는 여러분들 우리 정비사업조합의 개발조합의 임직원들 그 조합의 다른 임직원을 할 수 없고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보시면 이사 조합장 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감사 항상 임원 선임 반드시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했습니다. 해서 3번 맞고요. 4번 조합장은요 이사회 의장, 총회 의장 또 대의원의 의장이죠.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5번입니다. 이사가 조합과 계약 맺는다. 항상 이사가 조합 계약 맺어서 조합장이 있지만 항상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죠.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나왔던 기출 문제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가봅니다. 조합원 설명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우리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지 기타 권리자 포함이 안 됩니다. 1번 X죠. 2번 가시면 어결권 있는 조합원이 임원 될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임원 못 됩니다. 2번 X입니다. 얘기했죠. 대표 한 명인데 한 명이 나왔으면 되었지. 요 뒤에 공유자 또 한 명이 있어. 이 사람은 임원 안 된다. 대표자 내세운 사람은 임원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조합원으로 되어진 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 임원이 결격 사유지 조합원들은요. 여기에 해당되어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X입니다. 4번 가시면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어결권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4번 질문 또 비례해서 아닙니다. 5번 가시면 자 조합은 할당에 관한 경비 부담은 예정치 않습니다. 관할 시국에 강제징수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탁을 할 수 있다. 5번 질문 맞습니다. 위탁하면요 징수한 금액의 4% 띄줍니다. 자 보시고요. 8번 대연에 대응할 수 없는 항목 정계 환임 합해서 중요한 사용 시험에 걸려 잘 나옵니다. 그래서 딴 건 안 되고요. 조합의 수지 예산은 여기 포함 안 되니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질문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이사 선임은 반드시 임원 선임에 포함되니까 대응하지 못합니다. 보시고요. 10번 가보시면 조합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질문. 조합 설명을 신청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 등이 필요하죠. 근데 또는 아니고 및 동시에 둘 다 갖추어야 됩니다. 또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1번 X네요. 보시고 2번 가시면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여러분 조합원지 개발조합은요 이 지위를 사고 팔 수가 있어. 근데 산 사람도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산 사람이 그 전에 판 사람이 동의했다. 같이 동의하라고 간주하는데 근데 아직 설립인가 신청 안 했어. 그럼 그 동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번 점 맞고요. 자, X고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어결권 비례해서 X입니다. 보시고요. 4번에 개발 계획에 대해서 대연에 대응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감사도 조합원이고 조합원이니까 토지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입니다. 개발자 설명이죠. 통해서 무엇이냐? 자, 조합 설립할 때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해서 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이번에 조합의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 어떤 상이 변경되어지면 변경 인가 받는 것이 원칙인데 사무실 옮겼다. 변경 인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예외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 3번 질문 겸임 금지, 겸직 금지 업무 3번 나왔습니다. 4번 가시면요.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번 맞고요. 5번에 조합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요. 조합을 지정해준 자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12번 문제 좀 어렵죠. 여기 3분의 2, 2분의 1로 동의 비율을 구하는데 현재 그 상태에서 최소
명수가 몇 명이냐 이걸 딱 묻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개발조합 구역 전체 면적이 2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3분의 2니까 최소한 13,000 얼마 이상이 나와야 13,000 얼마 이상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박스 안에 보시면 2,000제곱미터의 큰 토지를 소유한 자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어요. 2,000제곱미터입니다. 2,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일단 요들만 다 동의해도 12,000이 딱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나머지 1,000짜리가 최소한 2명, 지금 13,300이니까 2명 이상이 딱 붙어야 이것을 딱 통과합니다. 그래서 제일 최소 인수는 제일 큰 땅 가진 자 6명하고 거기에 한 명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요 동의를 갖추면서 명수도 2분의 1 딱 됩니다. 그래서 최소 하나, 둘, 6명에서 8명이 나와야 된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옹유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을 가봅니다. 자, 지금 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을 비교하는 문제네요. 공통사항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서 개발조합은 3분의 2, 2분의 1인데요. 정비사업조합은 엄청 복잡하죠. 4분의 3, 2분의 1, 또 10분의 8, 3분의 2 엄청 복잡합니다. 같이가 않습니다. 자, 근데 공통점은 둘 다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닌데 개발과 정비사업조합은 둘 다 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만 같네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것은요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들 개발자분 추진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들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 같은 점이 뭐냐 둘 다 개발과 정비사업조합에 한해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14번을 가보십니다. 일반적인 시행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일단 지정권자는요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사업을 시행할 때 자 보시면요 우리가 적어도 조합이 아니고 둘 이상의 조합 설립하지 아니할 때는요 정관이 없습니다. 대신요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분쟁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요 둘 이상의 공동시행자 정해줄 때는 약속 정서 규약을 정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합이면 정관입니다. 정관은 조합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조합이 아니니까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좀 맞습니다. 자 또요 2번 가시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할 때 이것만 보십시오. 환지 방식일 때 지방장들은 말입니다. 조합이 아니죠. 아니니까 이들과는 약속이 아니고 시행 규정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은 정관이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아닌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이 묶어서 할 때는 규약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때는요 시행 규정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정관, 둘 이상이 조합 설립하지 않을 때는 규약, 그 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할 때는요 시행 규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문장도 밑에 2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 시행자가 시도, 시군, 구청장, 행정청일 때는요, 시행 규정을 조례로 정한다. 행정청일 때는 아예 그도 시행 규정을 조례에서 정해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시행자들이 각종 어떤 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요, 공공기관 등한테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런데 5번 가시면 신탁 계약체에서 신탁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일단은요 민간이다 이렇게 아십시오. 민간. 그래서 모든이 아니고요. 민간 시행자들이 보시면요. 행정청이 아닌 민간 시행자 등이 말입니다.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청 등한테 위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요. 민간 시행자들은 사업을 할 때 신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어떤 차원이 높은 문제인데 이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15번. 시행자, 개발 사업에 조합이 되었던 모든 시행자, 행정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의 어떤 처분, 행정 처분이 되어서 이 신청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해 준 자를 상대로 행정 심판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2번 가시면 지정권자는 실시 계획을 인가를 하는데 인가했을 때 보시면요. 자, 우리 요 개발 사업에서의 감리자는 지정권자가 임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개별적인 건축이 아니고 개발 사업이 큰 사업일 때 감리자는 행정청에서 직접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점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감리자가 항상 감리할 때 위반사항을 발견이 딱 되어지면요. 위반사항이나 시정 통지를 한 다음에 7일 안에 행정청한테 알려준다, 보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쯤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4번, 5번 또 아주 어려운 사항인데 공공사업 시행자는요. 환지방 이렇게 사업 시행자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5번 가시면 주합을 제외한 기타 시행자는 수용 방식에서 혼용으로 바꿀 수 있지 전부 환지로 바꿀 수가 없다. 조합 말고 기타 사업 시행자는요. 수용 방식을 전부 환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는데 이것도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번과 15번은요. 우리 개발사업에서 아주 나올 수 있는 심도 있는 어떤 질문들이 나왔으니까 14번, 15번은 보시고 간단히 안 되시면 통과하셔도 되고요. 또 저처럼 분들은 그냥 통째로 질문들 암기하시면 질문에 한두 개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챕터 4번입니다. 실시계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시계획을 넘어갑니다. 조합을 위시해서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개발구역을요, 개발계획에 맞게 조성한다, 꾸민다라는 그게 바로 실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아까 저희가 보시면 이 사업의 순수가 최초 원칙은요, 개발계획을 잘 수립을 할 것이고, 이 계획에 맞는 개발구역을 확정해서 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려냐? 사업의 시행자를 또 결정한 딱 합니다. 그러면요, 요들이 되어진 자들이 정해진 요 구역을 개발 계획에 맞게, 요 계획에 맞게 조성한다, 꾸민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의 명칭이 뭐냐라고 하니까 개발 사업은요, 실시계획이다. 이 사업의 실시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실시계획. 이것을 작성해서 인가되어지면 사업의 착수로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입니다. 요거 누가 수립을 하느냐라고 딱 하니까요. 이 사업의 시행자들이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립한 계획을 인가받습니다. 인가는요, 항상요, 모든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 자, 누굽니까? 지정권자한테 수립한 이 계획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정권자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딱 받게 됩니다.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인가할 때 또 보시면요, 지정권자들이 인가를 할 것인데, 인가할 때 보시면 각종 어떤 의견 듣고 조건 붙이고 막 합니다. 해요. 근데 요 인가할 때도 보시면 행정청과 협의하면 돼. 이때 협의는요, 30일도 아니고 20일 안에 빠르게 협의를 하게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고 이들이 인가해서 발표 고시를 딱 해주면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디에 항상 부합되게 세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것은 항상 모든 계획은요, 바로 직급, 상급 계획에 맞게 세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 맞게 수립한다. 실시 계획은 바로 개발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부합되게 수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네 번째입니다. 내용 속에 아주 많은 사항이 포함되겠지만, 저희가 개발 구역을 지정했을 때 효과로서 지구 단위 계획의 간주가 딱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돼. 여기서 딱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지구 단위 계획이란 이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계획의 내용 속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기타는 더 빼버리고. 다섯 번째 효과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정해진 구역 안에서 개발 계획에만 맞추면요, 토지의 위치, 성격을 다 결정합니다. 도로의 위치, 용도 지역 지정 다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도시군 관리계 요소로 입안 결정에 필요한 중대한 사항들을 작성한 거 실시계에 포함시켰다라고 할 때 인가되어지고 고시되어지면 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된 걸로 본다, 간주한다. 라고 혜택을 딱 줍니다. 주니까요, 여기에 대응해서 지형도면도 작성 고시를 할 것인데, 이것은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천천히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뜨는 사항입니다. 자, 1번 딱 보겠습니다. 실시계획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 겁니다. 1번 모든 사업 시행자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을 하게 되어져 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요 속에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서 2번 X가 되겠네요. 그럼 상위계 개발계에 맞게 부합되게 수립을 한다. 3번 질문 맞습니다. 또 4번 하시면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 맞죠? 또 5번 가시면 그 계획의 내용 속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것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5번 질문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고요. 2번 또 비슷한 문제입니다.
실시간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이것이 포함된다. 2번 가시면요. 요 실시간 인가 신청할 때 요 계획도도 등도 첨부가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또 그 고시한 내용 속에 3번에 도시군 관리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었다. 결정사항을 본다. 3번 질문 딱 나왔고요. 또 4번에 인가할 때 협의할 것인데 협의기한 5번 20일 안에 한다. 60일 X가 되겠습니다.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이게만 아시면 다 됩니다. 자, 그 외에 보시면 3번 지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어떤 맥락의 문제입니다. 볼까요? 3번에 1번 지문 통과하시고 2번 가십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실시 계획을 작성을 할 때는요, 그 밑에 있는 항상 어견은 밑에 행정청과 어견 조율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에 어견됐습니다. 상급 부서안에 협의한다. 밑에와 어견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견 딱 나왔으니까 시도지 시군구청장에 어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실시 인가 신청할 때 계획 설명 계획도도 첨부하는데 이때 계획도의 축적은요 25,000분의 1 또는 50,000분의 1 중에 선택해서 아주 넓게 광활하게 이렇게 계획도를 제출합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4번 가시면요 항상 기타 관련되는 이행허가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신청이 됩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5번 가시면 사업비가 10% 면적의 10% 이내 또 비용의 10% 안에서 정감할 때는 경미한 상으로 봐서 인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의 10% 이내로 축소한다. 또 요 사업비가 10% 내에서의 정감할 때는요, 경미한 상으로 봐서 인가 신청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거의 같은 맥락의 문제니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요. 요건 요 얘기입니다. 개발구역을 지정을 먼저 했을 때 개발구역 지정하면 3년 안에 실시계 인가 신청이 필요하다.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안 하면 그 다음날 해제된다. 바로 그 사항에 대한 응용인데 3년 되겠습니다.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은 항상 3년 안에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실시계획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역시 똑같은 문제가 쭉 나왔죠. 거기 2번 지문이 X입니다. 아까 했지만 사업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감소하거나 또요 사업 비용의 10% 내에서 정감할 때는 경미한 상황으로 본다 했습니다. 변경할 필요가 없다 했었죠. 그것만 아시면 2번 지문 풀립니다. 사업 면적의 10% 내에서의 감소, 또 사업 비용의 10% 내에서의 정감 청구는 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 없다. 이걸 아시면 2번 지문, 5번에 2번 변경할 필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고요. 그 밑에 해설편에서 많이 있지만 니은과 티귿만 딱 쳐가지고 강조를 좀 해주십시오.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챕터 5번에 있는 1, 2, 3, 4번 문제인데 이건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 방식. 그래서 우리 이 4번요.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사업 시행 방식을 보시면 수용한다, 환지한다, 나누어서 방식을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애시당초 요 개발구역 정하고 개발 세울 때부터 이 사업 시행을요. 수용하겠다, 땅을 다 뺏겠다 이 말이겠죠. 또 반대로 환지한다, 또 부분 혼용한다 이렇게 다 결정을 딱 해줍니다. 혼용은 필요 없고요. 수용 환지의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합니다. 크게 뭐냐? 지가입니다. 땅값. 지가가 낮을 때 빨리 가서 매수해서 빨리 가서 매수해서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 땅이 되었으니까 계획적 아주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땅값이 아주 높아서 매수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설득합니다. 매수는 힘든데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성이 있다. 어떤 대지로서의 가치의 정진이 필요하고 시설의 어떤 확충과 정비가 필요한데 매수가 안 되니까 주민 설득해서 토지 교환하는 식으로 하겠다. 바로 환지 설명입니다. 또요. 택지의 집단 조성은요. 자기 땅이 다 되었을 때 아주 수월케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자, 매수한 대금은요,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용대금. 그러니까요, 재산권 보장에 아주 불만, 충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또 환지는요, 땅을 다시 돌려받죠. 땅값이 올라갑니다. 지가 땅을 돈을 법니다. 어떤 재산권 보장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있어요. 또 수용했죠. 쫓겨나갑니다. 이사 가야 된다. 이사 가야 될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또 단점이 있는데,
다시 안착하죠. 땅을 받으니까 이사 가야 될 문제가 없다라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근데 또, 자, 여기 신속이란 말의 반대인데요. 환지하면 그 주민들이 조합장한테 기분 나쁘고 계속 대어들고 막 창리하고 막 판을 뒤엎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지연될 소지가 아주 많다는 또 단점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딱 보십시오.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개발 사업은 수용, 환지 또는 혼용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점 맞습니다. 2번, 수용 방식은 지가가 낮을 때 수용합니다. 높을 때는 수용 못해요. 그래서 2번지문 X겠죠. 또 3번 가시면 대지로서의 효용 정진과 시설 정비 필요한데 주민 설득해서 초지 교환 분함수를 하겠다. 뭡니까? 환지 설명이겠죠. 수용 아닙니다. D가 X고요. 리얼 가시면 계획적, 체계적, 또 특지역 집단 조성은요, 수용 방식만의 장점 되겠습니다. 리얼 X네요. 자, 5번 가시면, 자,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할 때는요,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 미음점 맞습니다. 자, 또 리얼 가시면, 분할해서 시행할 때는요, 각 그 지구별로 분담해야 될 시설 설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업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기업과 미음과 비업에서 3개 되겠네요. 자, 보시고요. 2번 갑니다. 수용 방식만의 사업 시행 설명이네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택지의 집단 조성, 신속 개발은 뭡니까? 수용 방식 바로 1번 맞습니다. 2번 효용 정진, 또 시설 정비, 환지 설명입니다. 또 3번에 토지 교환, 또 분합, 쪼개서 붙인다. 환지 설명입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재산권 보장에 충실하다. 뭡니까? 환지 설명이죠. 또 이사갈 지역 지가가 현저히 높을 때 한다. 환지 설명입니다.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3번 문제 볼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알 겁니다. 지정권자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요, 토지 소유자 또는 주합을 시행자 지정한다.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가시면, 지방공사인 사업 시행자 수용할 때 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다. X네요. 앞으로 곧 나오고 있습니다. 수용할 때 수용권 행사는 다 할 수 있는데 민간 시행자 1단에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와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라는 그 동의가 됩니까? 001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은 X입니다. 자, 또요. 곧 뒤에 나올 것입니다. 자, 모든 사업 시행자, 이 수용 방식 사업 시행자 토지 상환채권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원할 때. 예, 1번 지구를 위해서 3번 점 맞네요. 곧 뒤에 나옵니다. 상환채권 발행할 때 승인 받습니다.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요, 그 전부가 일부가 되었던 환지 방식 구역에 대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점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그 밑에 동의요건 딱 보이죠? 박스 하나 보이네요. 중요합니다. 다 외우세요. 우리 개발사업은 동의요건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딱 보니까 동의다수 찾는 방법 딱 나와 있습니다. 4번 문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앞서 있던 3번 밑에 있는 표, 이 내용에 확대한 바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1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합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다. 할 때 보시면요.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2분의 1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 예, 맞는 말 되겠습니다. 또 1번 가시니까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조합이 사업 시행한다. 할 때 보시면 면적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 맞습니다. 자, 그런데 3번 가시면요. 토지 소유자, 민간들이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만 3분의 2 동의죠. 소유자 필요 없습니다. 해서 3번 지문에 X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수용 방식으로 제한을 할 때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 소유한 자에 대해서 수용 방식에 제한 가능하다. 민간자일 때. 그런 부분도 해설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번 지문 X입니다. 자, 4번 넘어가시고 5번 가시면 민간 시행자가 토지 수용할 때, 그 뒤에 나올 겁니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수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이것도 곧 뒤에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수용 방식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